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3년 8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갑목이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이 왕한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갑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이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인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6월 신월의 간목은 절지가 되고요. 6월의 간목은 태지가 되니까 일간 간목은 매우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베어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신월, 6월에는 일간 간목은 약하고 신금, 유금인 금은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되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신유월의 성목으로서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일단 왕해야 된다. 즉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등의 간목 자체가 통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간 자체가 신유월에 약하면 아무리 작벌을 해도 약한 나무 베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진짜 약하면 부직경이밖에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목에 버팀목 정도로 쓰는 것이지 큰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신월도 그렇고 유월도 그렇고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후 자체가 조금은 겨울처럼 굉장히 차갑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한랭하다라고 한랭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재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때 6월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중에 있는 경금, 유중의 경금은 취용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로 일간과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정화를 얻은 연후에 경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간목의 정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기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다.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최초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재갱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16월에 간목은 왕함을 요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양목인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음금인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두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같은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는지 월령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연간에 있는지 월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글자도 위치에 따라서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글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은 양목이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양대음이죠.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 있는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인 간목, 일간인 나의 입장에서 월령은 보다 나를 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그가 자 관성이라고 표현한다. 관성. 자, 관성은 다시 두 가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을목이 6월이 태어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목이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음대음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내일 같은 경우는 편관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양대음이라고 하는 음양의 조화가 맞기 때문에 얘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관격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일간 자체가 6월은 신약하잖아요. 그리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은 약한데 관성은, 이거는 칠살이 아니고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정관은 왕하다. 신약, 관왕. 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보좌해 줘야 된다. 우리가 왕이 있으면 왕을 갖다가 옆에서 수행원들이 많이 도와주죠. 이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인 왕이 약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의 인물들이 나를 보좌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왕 혼자서 세상 모든 것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 똘똘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있으면 그 옆에 관계 부처들이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간목도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일간이 약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비견겁제가 도와줄 수가 있겠고, 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겠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비견겁은 나와 같은 물이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비겁은 같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은 수가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 6월의 간목, 신월의 간목은 인성인 수를 쓰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하면 6월 신월의 간목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신왕해야지, 큰 나무를 베어야지 큰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간목 일간이 너무 약해. 신월, 6월의 간목이. 그러면 나무를 작벌한다 하더라도, 나무를 베어낸다 하더라도 작은 부지킹이라든가 작은 화목이라고 하죠.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약하면. 그래서 신월과 6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가 왕해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다른 일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6월의 신월의 간목은 신왕함을 요하니 비견겁제의 도움을 얻고, 그 연후에 정화로서 금을 갖다가 통제 또는 단련해야지만, 큰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겠다. 그래서 6월의 간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고,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너무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정화가
으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병화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금을 다스리는 역할은 아니지만은 병화는 조후를 하는 것이고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 정화는 금을 단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6월의 간목은 정화, 병화를 쓰게 되는데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보다 간목이 인, 묘, 목이라든가 지지를 최소한 해수 정도의 간목이 통근하는 것을 요한다. 그래야지만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의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월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6월에 유중에 있는 본기인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정관격에 신금이 투출을 했으니까 일간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관성은 더욱 왕해질 것이죠. 더욱더 신약하고 더욱더 관성이 왕한 신약관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지 있는 묘목을 보긴 했습니다. 간목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유월의 목은 일간이 지지를 뿌리를 튼튼히 얻어서 일간이 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 현재 양인 묘목을 봐서 간목이 통근하고자 하나, 유금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되게 되면 어떻다? 저 묘목이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깨박살이다. 저 묘목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두기가 어려워진다. 간목이 뿌리를 두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일간 간목이 신약하다가 문제인 것이고요. 일지에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놓고 보면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왕금이 묘목을 충했죠.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죠. 왕자 충쇠 쇠자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왕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이 왕한 그런 것이 되는 거고, 이 왕신이 쇠신을 갖다 충하게 되면, 여기서 쇠신은 뭐예요? 묘목이죠. 왕자와 쇠신을 딱 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약한 것은 뿌리가 뽑혀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거의 간목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크다 작다 극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냥 단지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그냥 금생수 수생목에서 단지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목을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화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모두 된다. 조후 까지 되겠고, 만약 정화를 본다라고 하면 금을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것도 뭐 문제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묘유충이 돼서 묘목이 상처를 받은 것, 왕자, 충쇠, 쇠자, 발이 되는 것이 큰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가 있죠. 자수는 신금이 옆에 있으면 합을 하게 된다. 신자진 수국이지만은 여기 지금 이제 진토가 없기 때문에 신자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국을 형성하는 걸로 보지만은 진까지 있어서 완벽하게 짠 것보다는 그 합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자 합해서 개수는 뿌리를 튼튼하게 없지만은 역시나 묘목은 이 묘는 충해서 뿌리가 뽑혀서 용도가 크지 않다.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같이 뿌리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개수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다?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사주에 화가 없으면 사주가 금왕절인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다. 이 사주는 화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 있나? 운은 제가 봤을 때는 목화 운으로 가서 좀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병인시가 좀 좋을 것 같긴 하나, 이렇게 되죠. 묘유충이 돼서 이 묘목도 깨박살이 나는 것이고, 금왕절에 신금이 있는데 옆에 묘목, 인목 있으면 이건 또 인신충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사지 전충이 되는 것이니 이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인시가 본시 좋아야 되는 것이나 이렇게 묘유충, 인신충을 모두 갖추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묘시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묘유충이 요거는 깨졌다 하더라도 요거는 남순, 어떤 분들이 이 묘유충이 얘가 얘도 충하고 얘가 얘도 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붙어있기 때문에 충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신금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신금과 묘목은 이제 을경이 암합을 하느냐 이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암합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필요하지만 전체 왕세를 볼 때는 굳이 아마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래도 간목이 묘의 뿌리를 얻어 일간이 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월경이 암합을 해서 어떻고 저 월지에 있는 묘목이 시지에 있는 묘목을 충해서 어떻고, 이건 충이되지 않기 때문에 간목이 능히 요게 충이 통근할 수 있고 간목이 나름대로 생왕해질 수 있다. 정화로서 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나 개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이때는 뭐다 상반되죠. 개수는 간목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상관인 정화를 갖다가 또 통제시키는 역할도 이렇게 하는, 이런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좀 더 봤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무진토는 뭐냐면 금이 이렇게 왕할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보다 금을 생해주는 역할, 묘충까지 묘목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이거는 제살, 선생님 신금이 정관 아닌가요? 자, 6월에 신금 투출되어 있고 7살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고 원래 무진이 없었다면 살중 신경으로 봐야 되는데, 무진이라고 하는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국세가 바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 살중신경도 제살태왕도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인 것이죠. 역시나 묘충이 돼서 얘는 용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역시나 개수를 가지고 일간을 생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역시나 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 팔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뭐가 된다? 제파인이 되는 것이 역시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제살태양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제살태양 한데 저 인성을 용신을 써야 되는데, 인성을 또 재성이 파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격국, 정관격, 편관격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사주가 살중신경인지 아니면 제살태양인지 탐제파인지, 그래서 이게 전체 큰 틀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실 수가 있겠고요. 기사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묘유충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합이 돼서 묘유충이 구제되는 데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묘유충이 되고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수가 돼서 개수와 역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기토가 있기 때문에 또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금이 왕하게 되면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기토가 금을 생하는 것 마땅치 못하고,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공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차라리 정묘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경오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경신금이 모두 투출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관살혼잡이 아니, 일간이 신약하면 관살혼잡이 아니라 살종신경으로 이렇게 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살종신경 하게 되면은 관살혼잡을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어차피 저놈도 나쁜 놈, 이놈도 다 나쁜 놈인데 여기서 뭐 정관 편관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너무 약한데, 이 묘유충이 그래서 이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뼈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어찌됐건 간에 금수가 너무 왕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화로서 금을 억제시켜주고 화로서 조후해주고, 목운이었을 때 일간이 좀 생왕해져야지만, 이 어려운 국세를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 어려운 국세를 내가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임신시, 개유시 같은 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역시나 금왕절에 지지로 완전 금국, 이 묘목은 거의 깨박살이 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임수 개수가 투출돼서 일간을 생겨주니 이거는 거의 살인 상생의 구조로 봐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한습하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이 묘목이 충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의지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묘충이 됐던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남녀 불문하고 일단은 정묘,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6월에 금왕절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금수가 많으면 한습해지는 것이니,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강의가 너무 어려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다 끝내놓고 난 연후에 아버지 덕이 있는지, 처자식 덕이 있는지, 남편 덕이 있는지, 유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머리가 똘똘할 것인지, 아니면 겁이 많을 것인지, 신경이 예민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설명했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연후에 나머지 것들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사주가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오누독실하고 마음이 안정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신경 예민할 것이고 의지가 좀 약할 것이고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할 것이고 밖에 나가면 좀 두려움이 많을 것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뭐랄까 진취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살이 너무 살중신경 되게 되면 남편 덕이 없겠고, 그러면 선생님 직장은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살중신경과 일간이 약하면 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직장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직장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운이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운을 만나야 되고, 생시라도 일간이 통근할 수 있는,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생시를 그래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신은 인신충 때문에 안 되지만은 정묘신 한번 선택지가 가능한 생시, 남녀 불문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생시는 정묘 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생시에서 이렇게 임신 기유시 을해시를 얻었다. 을해시는 간목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지만 이렇게 해서 금수가 다시 왕해졌다라고 하면 운이라도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명시의 특징인 것이고, 못내 아쉬운 점 역시나 묘유충이 되는 것이 끝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